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한테 자기 소개를 좀 해보세요. 뭐 선수 생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고?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고요. 뭐 종목은? 쇼트트랙을 네, 했습니다. 네. 예, 고1 때부터 대표팀을 했고요. 국가대표. 예, 대표팀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작년 이 젊은 빙상인 연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지도자 생활은 안 하고요. 네. 현재 이제 젊은 빙상인 연대만 지금 맡아서 하고 이 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어떤 분들로 구성된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뭐 선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직 지도자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든 계기는요? 이런 조직을. 우선적으로 빙상연맹의 문제점이 항상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많았거든요. 네. 공정성이 떨어지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공정성이라면 뭐 선수 선발의 공정성 이런 거? 선수 선발이라든지 뭐 시합 뭐 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선수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만드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네. 여준영 대표도 선수 시절에 폭행이나 이런 걸 당한 적이 있습니까? 뭐 저희 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뭐 그런 게 좀 체벌이 좀 만연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심하게 뭐 당하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대표팀 들어갔을 때 그때 좀 많이 맞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랬죠. 예. 대표팀에 합류하고서는 역시 폭행을 또 당하셨고 직접. 뭐 제가 당한 적은 없고요. 제가 본 적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체육대학이 논란의 또 중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준영 대표도 한체대 출신이세요? 네, 저 한체대 출신이고 그다음에 한체대에서 1년 동안 조교한 적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 젊은 빙상인연대가 지난 월요일 날 빙상계에 6건의 이 피해가 더 있다. 이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조만간 고소고발하겠다라고 했고 가해자는 현직 코치 2명이다. 맞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한 6건이 되고요. 확실하게 이제 피해자들한테 그걸 들은 피해 사례를 들은 건 2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해자는 2명이라고 한 거고 정확한 거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피해를 직접 들은 건 2건이고 나머지 4건은 의혹을 지금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고 그냥 의혹 단계다 아직은. 그런데 그 배후에 이런 폭행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잡혀지지 못하고 은폐되고 하게 된 그 배후에는 바로 전명규 교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최초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게 지난 월요일에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네네. 바로 그 전명규 교수 휘하에서 배우셨군요. 그렇죠. 예, 저희 대표팀 처음 지도자분도 전명규 교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가 들어갔을 때도 그 당시 이제 교수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명규 교수가 정점이 된 전횡이 빙상연맹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행이라고 나온 거는 이제 문체부 감사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뭐 전명규 교수의 빙상연맹이 개인 사유화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직접 그러니까 그 한체대 일원으로 활동을 해보고 보니까 정말 맞아요? 그런 전횡이 이루어지는 게?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조금 좀 심하게 좀 있다라고 느꼈죠. 확실히 한체대 쪽에서는 좀 뭐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걸 전횡이라고 지금 느끼셨다는 거예요? 뭐 대표 선수 지도자 선발이라든지 뭐 대표 선수라든지 그런 대표 선수를 뽑는데 이제 기준이라고 이제 이게 조금씩 많이 바뀌고 뭐 훈련 뭐 전지훈련 해외 전지훈련 가는 거에 있어서 뭐 조금 이렇게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기준을 자꾸 바꾸고 막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한체대 출신 인맥들이 코치진도 맡고 선수로도 발탁되고 훈련도 그들 위주로 하고 이게 맞습니까? 그렇죠. 뭐 문체부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체대에서 특별한 선수를 훈련을 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은 뭐 거짓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예컨대 빙상연맹 안에 뭐 한 체대 파벌이 아닌 다른 파벌이 있으면 견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예 없나 보죠. 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1인 체제화 된 것 같아요. 전명기 교수 체제 하에 이제 모든 연맹의 임원들이라든지 네. 뭐 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죠. 예. 게다가 어제 MBC PD수첩 방송에 우리 여준영 대표도 직접 출연을 하셨던데 네네. 인터뷰를 통해서 말이죠. 전명규 교수가 뭐 후배 코치진들의 폭행이나 뭐 성추행 이런 것들을 그냥 무마하려고 했던 것뿐이 아니라 전명규 교수 스스로도 폭행을 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대표팀 들어와서 깜짝 놀란 부분이 대표 선수도 저렇게 맞으면서 운동을 하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저께도 제 이제 동기 중에 한 명 여자 동기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많이 맞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맞는 걸 보고서는 많이 놀랬죠. 직접 보셨다는 거죠. 네네. 어느 정도로 폭행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뭐 그 친구도 얘기했듯이 뭐 머리를 막 자꾸 흔든다든지 아니면 피가 날 정도로 뭐 맞는다, 때린다든지 뭐 이런 게 비일비재했죠. 비일비재했다. 네. 아, 전 교수가 직접. 네네. 네. 그리고 전 교수 후배들인 코치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2004년에 뭐 폭행 사건으로 그 여자 선수들이 집단으로 선수촌을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도 이제 전명규 교수 밑에 계셨던 친했던 이제 분들이 그런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제 대표팀 지도자를 이제 나오게 됐죠.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통해서도 다 지적이 되고 뭐 해서 연맹 부회장자에도 그만두고 했던 게 벌써 오래전 일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여전히 전명규 체제입니까? 저 항상 연맹의 문제가 그렇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잠깐 이제 그 직책을 내려놓으셨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랬던 적이 많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여러 빙상인들은 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일각에서는 뭐 전명규 교수 뒤에 정치인의 비호가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뭐 들어봤습니다. 누굽니까 그 정치인?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뭐 예전부터 친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뭐 정치인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실명을 거론할 단계는? 네, 뭐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최근에 한 체대 학생 부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SNS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명규 교수도 우리 젊은 빙상인연대가 월요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니까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은 전혀 그런 뭐 폭행이나 성추행 이런 거 몰랐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전명규 교수의 그 월요일 오후 기자회견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신다면요. 뭐 그런 의혹을 저희가 했고 본인이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파벌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신다고 하는데 네. 빙상계에서 파벌이 없어진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걸 또 다시 파벌 프레임으로 갖고 가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히려 젊은 빙상인 연대가 정치권과 연결돼 있다. 그리고 뭐 조재범 코치가 옥중 편지 쓴 것도 젊은 빙상인 연대 욕으로 쓴 거짓말이다. 그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그렇게 힘이 있는 단체도 아니고 이제 생긴 지 1년 채 안 됐는데 뭐 그런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옥중 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옥중 편지를 봤는데 제가 느꼈던 부분이 최대 조교라면 느꼈던 부분이랑 조재범 코치가 쓴 부분이 굉장히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뭐 그게 꼭 거짓말로 썼다라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네. 즉 조재범 코치가 옥중 편지로 이 강조했던 이야기는 바로 전명규 교수가 무슨 수를 쓰든지 메달을 만들어내라고 해서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폭행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취지였죠. 저 뭐 폭행이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모든 게 이제 합리화되는 건 아닌데 아니지만
분명히 압박은 조재범 코치도 압박은 분명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의심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 전명규 교수는 지금 거짓 주장이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조재범 코치는 아직도 이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그 사실은 젊은 빙상인연대 측은 심석희 선수가 폭로하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인지 못하고 네, 있었어요. 그러면 추가적 성폭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된 계기도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입니까? 아니요, 그 전부터 뭐 꼭 저희가 성폭행, 뭐 성에 관한 거를 알아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심판 뭐 판정 문제라든지 네. 뭐 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연맹의 뭐 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뭐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였는데 심석희 선수가 얘기함으로써 이것도 얘기하는 게 어떻겠나 해가지고 얘기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 피해 진술까지를 들은 두 건의 경우는 고소고발할 것이다. 네, 아마 그럴 것 언제쯤 같습니다.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그거는 뭐 피해자들의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피해자들이 지금도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보면은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시고 또 여러 이제 뭐 체육회라든지 문체부에서도 뭐 감사한다든지 뭐 쇄신안이 나왔는데 근데 그게 특별히 그 피해자들이나 현장에서는 아 이게 바뀌겠구나라고 상황이 뭐 좀 바뀌겠구나라고 그 느끼는 게 좀 그게 피부로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못 믿는다. 네. 그런 게 있어서. 게다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체대 학생 부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서는 심석희 선수만 특별히 조재범 코치한테 예쁨을 받아서 황제 훈련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훈련 받을 때마다 심석희 그 선수의 아버지까지도 다 현장에서 봤는데 어떻게 라커룸에서 성폭행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폈거든요. 그런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이제 심석희 선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심석희 선수랑 뭐 계속 운동을 계속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저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 SNS 글에서 여준정 대표에 대해서는 낙오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저도 부담이 됐던 게 뭐 얼마 전에 이제 월요일 날 체육회에서 이제 빙상연맹을 뭐 퇴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현재도 현장에 계신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선수들 이제 현장인 코치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뭐 시끄럽지 않고 이게 잘 해결됐으면 좋은 환경에서 계속 훈련을 할 텐데 지금 워낙에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이제 피해가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학부모님들도 그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맹이 해체되고 아예 선수 생활 못하게 되고 뭐 이럴까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지금 사안 자체가 편가르기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전명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뭐 파벌, 편가르기 이걸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심석희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에 대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치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편가르기 파벌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알겠습니다.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명규 교수뿐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지 체육회 이제 수장이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으면 분명히 책임자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쇄신안이 나오고 이거 고치기 전에 어떠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대한체육회 뭐 회장 이기흥 회장도 그렇고 빙상경기연맹에 계셨던 전명규 부회장도 책임지고 사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려요.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뭐 쇄신안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우선 책임을 져라. 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뭐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직접 나서서 뭐 전수조사하겠다고 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그 피해를 입은 그 선수들도
아직 뭔가 바뀔 거라는 것이 피부에 안 와닿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정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될 수 있으면 인적 쇄신부터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는 인적 쇄신. 네.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체육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피해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책임자를 이제 뭐 징계를 준다든지 해요. 그 다음에 뭐 사과를 하고 연맹에서 쇄신안 발표. 근데 다시 피해자가 생겨요. 이 프레임들이 계속 반복돼 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 기회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쇄신안부터 인적 쇄신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게 돼야지만이 이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적 쇄신 1차적으로는 대한체육회장과 전명기 교수 같은 사람의 퇴진.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리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거. 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서서 뭔가 제도 개선 아니라도 내놓을 때는 내놔라. 이런 거로군요. 네. 그렇게 저희는 그게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빙산연맹 전체가 전명기 교수 1인 전횡체제였다면 또 역시 전명기 교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새로운 인물로 되지 않겠어요? 뭐 저희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뭐 전명기 교수가 워낙 오랫동안 집권을 해왔고 그런 사람이 이제 물러난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은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나갔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도 분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체육 정책 자체가 이 메달에 목매다는 식의 엘리트 위주의 메달만 따면 나머지 모든 게 용서되는 식의 이런 정책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항상 체육계에서는 엘리트 체육은 메달 위주였고 근데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는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체육계는 아직까지 눈높이를 못 맞춰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더 예전보다 더 크게 이슈화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젊은 빙상인연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뭐 저희 계획은 처음이랑 똑같습니다. 연맹이 새로운 연맹이 들어서면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연대가 됐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로 선수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선수들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연대가 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마 과거에는 은사였는데 이제는 거의 적대 관계처럼 돼버린 전명기 교수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제가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승님이신데 얘기할 거는 특별히 없고 이제는 좀 더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어떠한 선택이시든지 좀 더 제자들을 위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선택? 네. 그게 어떤 선택이 되면 제일 좋을까요? 좋은 모양일까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정 교수님이 알아서 잘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회견으로 봐서는 아직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젊은 빙상인연대의 여준영 대표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